신사고 9-2단원 협력하는 의사소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의사소통과 관련하여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의사소통 중에서도 협력하는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한 협상을 놓고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 내용이 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지문 분석 바로 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 지금 의사소통 과정이란 상대방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의사를 전하려고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반응을 듣고 나의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능동적으로 임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사소통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하는 표현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면 문제에서 선지를 볼 때 익숙할 것 같고요. 또 상대방의 반응과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서 내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로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과정을 나누어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듣기 과정입니다. 듣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관련하여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의미를 적절하게 추론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나 방식의 적절성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지, 공감하거나 감동하면서 듣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세 번째, 발언의 내용이나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1이 듣기 과정에서의 점검 조정 사항과 관련된 예시가 되는데요. 사례 1에서 지은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민서가 발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자신의 듣기를 점검하고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고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듣기 과정에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 중 가장 관련이 있는 걸 묻는 거죠. 듣기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각 사례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과정도 똑같아요. 말하기 과정에서 점검, 조정할 사항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사항들을 선지로 그대로 낼 수 있지만 사례를 제시해 놓고는 이 사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묻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말하기 과정에서 점검하고 조정할 사항 첫 번째, 우선 말하기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언어적 표현은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그 외에도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보조자료 활용까지 전부 내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의도한 바가 청자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겠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자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든지 혹은 청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하기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와 같이 선지가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례도 할아버지가 전철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가 사용한 어휘를 이해하지 못해서 약간 갸우뚱한 표정을 보이니까 할아버지가 청자의 반응을 고려해서 내가 어휘를 너무 어려운 걸 사용했구나 하고 점검한 다음 손자의 수준에 맞게 전철을 밟았다라는 표현을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했다라는 표현으로 고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것과 관련 짓자면 의도한 바가 청자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얘기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여서 청자의 수준에 맞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청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의도한 바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사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상황에 맞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든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바람직한 태도에 해당을 하고요. 이러한 점들을 전부 고려하여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다시 무엇인가? 서로 배려하면서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례 3에서 보이듯이 의사소통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자칫 갈등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3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누나는 불친절한 태도로 임한다 하는 점과 또 동생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 정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협상이란 무엇인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협상이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글 끝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여 상생의 결과를 얻어낸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은 사실 좋은 거라고 보기 어렵지만 갈등 상황을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거나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 갈등을 피하지 않고 협상을 하려는 태도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나의 입장과 함께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그만큼 고려하는 협력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협상을 할 수 있고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갈등 상황도 해결하고 상대방과 내가 둘 다 윈윈 할 수 있고
또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을 하려면 갈등이 있어야겠죠. 갈등 상황, 서로 인접해 있는 가 아파트와 나 아파트. 그런데 최근 가 아파트 단지 내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나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여서 중요한 것,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협상의 절차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협상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며 먼저 시작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는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이 갈등이 왜 생겼으며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해당을 하는데요. 여기 가 아파트와 나 아파트 대표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선 문제 상황의 원인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이 늘면서 지금 테니스장에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금 가 아파트 대표는 나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 제시하고 있고요. 나 아파트는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입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 입장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나 아파트 대표가 가 아파트 대표의 입장에 공감을 한다 혹은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 하는 거, 이 부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걸 확인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는 조정 단계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서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되 중요한 것,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게 되면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 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향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거죠. 본문에서도 지금 가 아파트 대표가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니까 나 아파트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유 들어서 그건 전면 금지와 같다 반박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나 아파트 대표 역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화에서 가 아파트 대표가 예약 제도와 함께 혼잡한 시간대의 최대 수용 인원의 20% 정도를 할애하겠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평일 낮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자신의 입장을 좀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나 아파트 대표 역시도 할애 비율을 높여달라는 자신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제안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여서 대신 여가시설을 개방하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제안들을 주고받았는지 묻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제안을 했고 왜 그걸 거절했는지 혹은 왜 그걸 수용했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국 양측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생의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할애하는 대신 나아파트의 여가시설을 가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하는 것이 최종 합의안이 되겠죠. 갈등 해소했고요. 서로 상생의 결과 얻어냈기 때문에 이 협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한번 보러 가볼 텐데요.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지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두 아파트 대표 간의 협상을 단계에 따라 나누어서 제시하기보다는 이렇게 협상 과정을 전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문제 내에서 이걸 단계별로 구분하게 한다든지 혹은 각 발화의 내용을 분석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1번, 나는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갈등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나를 살펴보면 지금 기본 입장이라든지 갈등 원인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가아파트 대표의 첫 번째 발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 나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었다 하는 것, 그리고 기본 입장,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나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죠. 2번, 다와라는 상대의 제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선 나에서 나아파트 주민들이 평일 낮 시간에 한해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이러한 제안에 대해 나아파트 대표가 그것은 전면 금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대신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가아파트 대표가 다시 수요 감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제도와 함께 최대 수용 인원의 20% 정도를 할애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또 대안 제시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2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라는 상대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원래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했던 것을 나아파트 주민들도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20% 정도를 할애해 주겠다 하는 걸로 고쳤죠. 그러면 이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마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20% 할애해 주겠다 하는 제안 감사하다 그리고 장점도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만 여가시설을 개방할 테니 할애 비율을 좀 더 높여달라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바와 사는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며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마지막 절차이다 되어 있는데 이 협상의 마지막 절차, 해결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실제로 바와 사를 보면 지금 앞서 혼잡 시간대 인원 할애하고 대신 아파트 단지 내의 여가시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 12번. 가라의 듣기 말하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여기 가를 보면 지금 청중이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록해 두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듣기 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적절하다. 그리고 2번 나는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찬성 측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찬성 측의 근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는데 적절한 근거일까 적절성 판단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적절하다. 3번 다는 화자의 발언에 청자가 공감하며 듣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를 보면 지금 친구의 병문안을 온 상황에서 화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가 공감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화자가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라는 적절한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의 활용을 점검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면접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밝은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씩씩한 말투라는 준언어적 표현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가와 나는 듣기 과정을 다와 라는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지금 가와 나 듣기 과정 그리고 다와 라 말하기 과정에 해당하는 것 확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23번 협상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협상 단계별 참여자들이 해야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별도의 지문 없이 이렇게 협상의 단계별로 해야 하는 일 묻는 문제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단계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1번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방안을 마련한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안 시작 단계가 아닌 해결 단계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2번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점이나 처지를 이해한다 되어 있는데 대화하면서 상대방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서로 만족할 만한 방안 제안하는 거 조정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3번 조정 단계에서는 서로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합의에 도달하는 건 해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4번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여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힌다 되어 있는데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제안을 하고 거절을 하고 수용을 하고 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서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최선의 해결 방안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다. 마지막 5번 해결 단계에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 해결 가능성을 확인한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시작 단계에서 하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까지 9-2단원 협력하는 의사소통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